최근 일본이 공개한 방위백서에 나온 한 장의 사진, 너무나도 뻔뻔하게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표기한 것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의 동맹 관계에 대해서 무려 42페이지에 걸쳐 설명한 뒤 호주, 인도,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모두 설명하고 나서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고작 몇 줄로 말이죠. 게다가 작년에 기재했던 한국과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대의 기반을 위한 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문구도 삭제해버렸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표준 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 진단키트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된 데다가 세계적인 2차 팬데믹이 닥쳤음에도 해외 유입을 포함해 1일 신규 확진자 수를 수십 명 수준에서 선방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의 상황을 보시면 1차 팬데믹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진자 수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1일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기도 하였는데요. 여기에 기록적인 폭우와 일본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일본 서남부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누적되자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역사적인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일본 국민은 36%로 추락해 아베 총리의 2차 집권 이후 최저 수준이 되어버린 반면 부정적인 의견은 45%에 육박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서 일본이 자신들의 앞마당과도 같았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한국에 완전히 빼앗겨버린 놀라운 상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직 영상을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동남아까지 이른 일본의 마지막 희망은 바로 인도죠. 현재 황금의 땅이라고까지 불리는 인도는 더 이상 제2의 중국이 아니라 중국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대표 가전제품 회사 보쉬앤지멘스는 인도의 공장 설립과 신규 매장 오픈을 위해 65억 5천만 루피를 투자했고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은 공장 건설을 위해 300억 루피, 독일의 BMW와 벤츠도 인도 내 생산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 수백억 루피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구글이 인도에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원의 야심찬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억 명에 달하는 인도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인도 맞춤형 IT 제품과 서비스 개발, 이커머스, 인공지능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엄청난 시장이죠. 이 때문에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인도에 잘 보이기 위해서 엄청난 공을 들여왔습니다. 200여 명의 일본 경제사설단을 대동해 인도를 공식 방문한 아베 총리가 인도의 선물 보따리를 잔뜩 투척한 것은 기본이고 일본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적 자금을 동원해 인도에 무상 지원까지 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인도가 최근 일본이 아닌 한국과 손을 잡기 시작했죠. 스리프리아 랑가나탄 주한 인도 대사는 2025년이 되면 13억 명의 인도 인구 중에서 5억 명이 도시에 살게 될 것이다. 이를 대비해 인도 정부는 도시 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기 위해 항만, 교통, 전력 등 인프라 분야에 1690조 원을 투자할 것이다. 세계적인 인프라 건설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 참여해주기를 요청한다. 라며 대대적 인프라 확충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인도의 수요를 유망한 투자처를 찾고 있는 한국 기업의 공급 간에 훌륭한 결합이 될 수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모디 인도 총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과 인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고 한국 투자자와 기업인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고까지 밝혔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한국 기업들이 인도 내 사업을 쉽고 빠르게 확장할 수 있도록 인도 국립투자촉진청에 직접 한국 전담 조직인 코리아 플러스까지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인도가 특혜를 주는 국가는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죠. 게다가 최근 국경 분쟁으로 인도에서는 대대적인 중국산 퇴출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카슈미르 내 라다크 지역, 중국과 인도가 오랜 기간 영유권을 다투어온 곳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의 격렬한 충돌이 있었고 이 때문에 최소 20명의 인도군이 사망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인도 내 반중 감정이 극대화되고 있는데요. 코트라 서남아 본부가 최근 인도 바이어와 한국 수출업체 2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인도 회사들이 중국과 거래를 끊고 한국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뭄바이의 태양광 발전 기업 벨렉트릭의 마유르 칸차는 현재 인도와 중국 간 국경 분쟁 때문에 중국산 대신 한국 등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전했고
김문영 코트라 서남아 본부장은 인도에서 확산 중인 반중 정서는 국제적 탈중국 움직임에 맞물려 한국에 상당한 기회가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인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코트라에 따르면 인도에 진출한 일본 기업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 기업들이 인도에서 유통 채널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 사업 전략도 인도 국민들과 전혀 맞지 않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인도 정부가 일본 기업들의 호의적인 정책들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인도를 짝사랑하고 있지만 인도는 한국만을 바라보는 한편의 주말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오늘 미국 소식 이런 것들 추가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공군이 보잉과 228억 달러 규모의 F-15EX 전투기 조달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초도 물량 8대 도입을 위한 12억 달러 규모의 라트1 공정이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미 공군이 보잉과 228억 달러, 즉 한화 27조 5,060억 원 규모의 차세대 F-15EX 전투기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폭스뉴스가 15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F-15EX 전투기 개발과 생산 라인 정비, 제반 지원 장비 등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계약으로 F-15EX의 대당 가격은 1억 5천만 달러 선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미 공군의 차세대 미사일 캐리어로 주목받고 있는 F-15EX는 등장한 지 40년이 넘은 노후 플랫폼인 F-15를 기반으로 개발되긴 했지만 완전히 다른 성능을 가지고 있는 최강의 4.5세대급 전투기로 설계됐습니다. 조종 계통을 완벽한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교체하고 레이더 역시 250km 이상의 거리를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A사 레이더로 교체했습니다. 무장 장착대도 개량해서 최대 22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네트워크 협동 교전 능력도 추가됐습니다. 미 공군은 현재 배치 중인 스텔스기와 F-15EX를 조합해 초장거리 공중전 전술을 가다듬고 있는데요. 미국이 F-15EX를 대량 도입할 때 우리도 F-15K 개조 사업을 시작해서 저렴한 가격에 성능 개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야, F-15, 이 F-15의 끝판왕으로 지금 판단되죠. 지금 여기 무장 장착대 이 파일런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새로 설계해가지고 아주 많은 미사일을 달 수 있도록 설계를 했어요. 워낙 이 F-15 자체가 힘이 좋다 보니까 22발의 이게 처음엔 20발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24발이라고 그랬다가 또 이번 최신 또 보도자료는 22발이래요. 22발의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쏘는데 전면에 스텔스기 F-35 또는 F-22가 나가서 적의 레이더 잘 안 보이니까 더 전면에 나가서 레이더로 이제 지켜보고 뒤에서 이 F-15들이 미사일을 잔뜩 달고 가가지고 미사일 암람디나 이런 거 쏴주는 거예요. 사정거리 200km 이상 이런 거 쏴주면 앞에 있는 이 F-35의 레이더로 이놈을 유도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 미사일 캐리어로 쓰겠다. 왜냐 F-35, F-22 이런 것들 최대 공대공 미사일 6발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건 이제 22발씩 장착한 이거를 이제 이끌고 그 앞에 F-35가 나가서 전투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미 공군이 구상을 했고 그래서 미 공군이 80대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 국방부에서 신속하게 보잉과 이것을 계약을 해준 데에는 보잉이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회사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것이 감안된 것 같습니다. 총 계약 금액이 228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무려 27조 5천억인데 그러면 이걸 이제 76대로 나누면 F-15EX 한 대당 가격이 3천억 원인데 이건 너무 비싸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니까 F-15 전투기 프로그램 가격은 1억 5천만 달러, 1,500억 원. 그리고 나머지 1,500억 원은 뭐냐? 바로 이 지금 이제 다 사라져 있는 이 라인 새로 세우고, 그리고 이 디지털 칵핏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지금 개조 개량을 했기 때문에 거의 새 기체를 개발하는 것만큼은 안 들어가지만 아주 많은 개발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발비, 라인 새로 만드는 가격 이런 게 이제 포함이 돼 있어서 이 가격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27조 중에서 절반은 F-15 프로그램 코스트, 여기 이제 부품, 무장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 절반은
라인 새로 살리고 유지 부품 정비 시스템 뭐 이런 거 이제 새로 만드는 그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라인까지 새로 만들면서 왜 보잉을 도와주냐? 보잉은 록히드 마틴과 좀 다른 회사예요. 록히드 마틴은 순수 100% 방산만 하는 회사인데 보잉은 민수 규모가 방산 규모보다 더 큰 회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뭐 여객기 중에 가장 많이 타는 그 보잉 뭐 747, 737, 777 이런 것들 전부 보잉에서 만들죠. 그래서 민수 부분이 훨씬 큰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뭐 세계 항공 산업이 박살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잉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생각되고, 아무튼 우리 F-15K도 이거하고 하드웨어는 똑같죠.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지금 이제 발전을 그 사이에 많이 해버렸는데, 우리 F-15도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15년 이상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76대 도입 사업이 끝나기 전에, 즉 라인 살아있을 때 우리도 이거 F-15 EX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공군은 빨리 이 관련한 예산 편성 계획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 라인 사라지기 전에 해야 우리가 값싸게 할 수 있죠. 사라지고 나서 다시 살리려면은 또 눈탱이 맞는 겁니다. 빨리 슬기로운 안목으로 우리 F-15K 업그레이드 사업 준비해서 강력한 이 독수리로 계속 대한민국 영공을 지켜주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정말 고소한 소식이에요. 이게 아주 예쁜 여자분이 맛있게 보이는 커피 잔을 들고 있는데, 이 예쁜 여자분 아시다시피 중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탕웨이입니다. 그리고 이 커피 잔은 뭐냐? 바로 중국의 아주 유명한 커피 전문 체인점 루이싱 커피라고 하는 곳의 이 커피인데, 잔에 보면 이렇게 사슴 문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네요. 이 루이싱 커피가 제가 기사를 읽어드리기 전에 스타벅스를 상대하겠다. 그러니까 이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경쟁, 국가적 패권 경쟁 말고 세계적인 커피 패권 경쟁도 한번 하겠다라고 해서 중국의 모 기업에서 스타벅스에 도전하는 그런 이제 기업을 만들어서 스타벅스 매장 옆에다가 막 이제 공격적으로 매장을 만들었던 바로 그 회사예요. 그 회사가 지금 박살이 난 겁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회계 규정 양해 각서를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직후에 하루 만에 나스닥에 상장한 중국 최대 커피 체인이 휘청거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다른 기업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중화권 최대 커피 체인으로 중국판 스타벅스라고 불리던 루이싱 커피가 14일 거진이 최고 경영자의 회장직 퇴출을 선언했다고 AFP 통신이 현지 시각 14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회계규정 양해각서 파기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중국 국무원 산하 금융안정위원회가 공문을 통해 거진이 회장은 암덩어리라고 규정한 지 이틀 만에 취해진 조치인데요. 중공의 이 같은 결정에 루이싱 커피 이사회는 즉각 거진이 회장의 퇴출을 선언해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통제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 같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며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렸던 이 루이싱 커피는 지난해 세계분기 매출을 조작해서 최소 22억 위안, 한화 3,800억 원의 매출을 뻥튀기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중국 당국은 거진이 회장이 이 같은 부정을 직접 지시했으며 그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공의 이번 조치가 미국의 회계 공세를 막기 위한 희생양 선정과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중공금융안정위원회는 수년 전부터 루이싱 커피의 회계 부정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미 회계 당국의 감사자료 요구를 수년째 거부하며 루이싱 커피의 부정을 은폐해 왔었습니다.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이번 고 회장 퇴출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다음은 어떤 기업이 희생양이 되어 오너가 쫓겨나고 처벌을 받을지 중국 대기업들이 두려움에 떨게 됐습니다. 자, 바로 스타벅스에 도전해서 스타벅스 매장이 있으면 바로 그 옆에다가 이제 매장 세우고 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또 스타벅스와 비슷한 이 마케팅 기법으로 또 마케팅하고 했던 바로 그 루이싱 커피라는 회사예요. 저는 뭐 한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나스닥에 상장되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있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세계분기만 해도 우리 돈으로 3,800억 원의 회계 조작을 통한 매출 뻥튀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수년 동안 얼마나 많이 뻥튀기를 해서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계속 이 회계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중국에서 거부를 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보여드린 그 데일리 디펜스 보면 지금 미국이 이제 중국과 이 회계 양해각서를 폐기를 하고 이제는 뭐 바로 그냥 조사해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뜨거라 해가지고 지금 이 회사를 그냥 뭐 제거를 해버린 것 같은데, 수년 동안 미국이 이 회사의 회계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중국은 뭐 문제없는 회사다라고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미국의 양해각서 폐기 통보와 함께 바로 중국 금융감독원에서 이 회사에게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 회장 암덩어리야 했더니 불과 이틀 만에 이 회장이 이사회에 쫓겨난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미국의 주장처럼 이 회사도 중국 정부 또는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컨트롤하는 회사가 아니냐라는 것을 거의 뭐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죠. 미국은 화웨이나 샤오미 이런 회사를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인민해방군 소속 또는 인민해방군이 컨트롤하는 회사다라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아니 뭐 계속 회계 자료 거부하다가 중국 금융감독원에서 문제 있는 회장이야라고 하지 이틀 만에 그냥 쫓겨나 버렸으니까 이거는 뭐 중국 정부가 확실하게 생사 예탈권을 쥐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 확실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회사는 사실은 미국의 이런 공세 끝에 6월 29일 날, 며칠 전이죠. 6월 29일 날 나스닥에서 상장이 폐지가 됐고, 그리고 미국의 발표 직후에 이제 회장까지도 쫓겨나서 이제 회장도 큰 사업적인 처리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다냐? 아니죠. 이제부터 스타트다. 지금 이제 만만한 거 하나, 좀 작은 기업 하나 중국이 그냥 이렇게 꼬리 자르기 희생양